두려움은 감정에 불과하다. 감정은 우리 앞을 막아설 수 없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것 같았거든요. 나는 왜 미룰까? 나는 너무 게을러. 해야 하는 걸 아는데 당장 하고 싶지는 않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정말 이렇게 시끄럽게 읽을 줄은. 맞아. 와, 이런 감탄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중간중간 말도 굉장히 재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었네요. 가장 와 했던 건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도 있는데요. 기적 질문이라는 거고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은 정말 많은데 나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스스로를 믿어라.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적이 있어서 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구나를 그때 완전히 깨달은 줄 알았더니 이 책을 읽으며 제게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어요. 책의 앞부분에 이 책을 완독하고 싶은 이유 3가지를 적어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 근처에 있던 책갈피는 아니고 스티커인데요. 이 뒤에 떠오르는 걸 적고 책갈피로 사용하며 완독했습니다. 내가 미루는 것의 원인이 정말로 게으름이 아닌지 궁금해서. 그렇든 아니든 행동 양상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루기 싫어서. 이 책을 딱 읽는다 해도 마법처럼 갑자기 고쳐지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방법을 실행할 자신감도요. 의지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까요?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혹시 고민이 있다면 전부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습관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여타 복잡한 심리 현상과 마찬가지로 미루기 역시 여러 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다. 과도한 업무량을 수용할 경우 시간 관리,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한 것도 미루기를 유발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미루기는 결국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우리의 감정, 시간 개념, 사고 방식이 얽히고 설킨 결과다. 이 습관을 유발하는 요소를 이해해야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다. 동기와 자제력이 부족한 걸까? 미루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흔히들 오늘은 운동할 의욕이 없어. 바닥 청소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과제할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와 같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계기, 즉 동기와 관련한 측면에서 접근하곤 한다. 하지만 미루는 사람에게도 동기는 있다. 다만 마감일이 다가와야 그 동기가 강해질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과도한 미래가치 폄하라고 부른다. 이 현상은 만족감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에 일부 기인한다. 미루지 않는 사람이 더 어려운 과업에 먼저 착수하려 하는 반면 미루는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과 즐거움을 선호하므로 더 흥미로운 과업으로 일과를 시작하곤 한다. 미루는 사람은 실패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상에 저항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제력과 동기부여에 타격을 입으며 결국 미루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도 미루기에 영향을 미친다. 슈퍼마켓에서 과자 코너를 기웃거리면서도 조금 전 이미 과자 한 봉지를 먹어치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기 점검이다. 집을 청소한다고 해놓고 3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 역시 자기 점검이다. 계획한 행동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다. 늘 엄격하게 자기 점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미루는 사람은 특히 이러한 방식의 자기 점검에 꽤 자주 애를 먹는다. 자신의 행동을 살피지 않는다면 미루기는 언제까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불안함부터 느낀다. 미루는 사람은 대개 적은 양의 일을 지금 하기보다는 더 많이 일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편을 택한다. 이는 과업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 무기력함, 짜증과 같은 감정과 일부 관련이 있다. 미루는 사람은 미래의 감정이나 장기적인 목표보다 현재의 감정에 더 집중한다. 더욱이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과업의 실증을 더 잘 느끼는데 미루지 않는 사람보다 쉽게 따분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증은 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확대되고 결국 그러한 감정을 피하는 과정에서 미루려는 충동은 더 강해진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소피아는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써서 학위 논문을 완성해야 했다. 대량의 작문은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다. 소피아에게는 자연스레 과업을 피하는 대신 정원을 가꾸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다들 그렇지 않은가? 미루려는 욕망을 자극하는 과업일수록 어렵고 진저리 칠 만큼 재미도 없으며 부정적인 감정은 더 격해진다. 논문을 쓰려 책상 앞에 앉자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던 소피아는 미루기로 마음먹자마자 안도감을 느꼈다. 소피아의 뇌는 불안보다 안도감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그녀가 글쓰기라는 일을 떠올릴 때마다 미루도록 부추겼다. 다른 수많은 미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피아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이 생겼고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매우 빠르게 형성된 나머지 그녀는 뇌에서 감정을 차단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글쓰기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소피아를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감정이란 두려운 존재이며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에 가는 게 불안하다면 칵테일 한 잔을 쭉 들이켜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거다.
불편한 감정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루는 사람은 이를 특히 크게 받아들이며 불편한 상황을 잘 참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경험도 더 적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감정의 회피, 그리고 나아가 미루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피라는 감정 대응 전략은 미루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나에게 불친절한 현재의 나. 살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험한 적이 없어도 우리 뇌에는 스카이다이빙이 어떤 느낌일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울지 예상할 수 있는 덕분에 이를 굳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듯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능력은 인간 두뇌에 커다란 진화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지닌다. 가령 미래에 느낄 감정의 강도는 예측이 어렵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무서울이라는 점은 이미 알지만 내 등에 매달린 육중한 무게의 강사가 내 발을 출구 끄트머리로 미는 상황은 분명 더 무서울 것이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래의 내가 생각하고 느끼리라 예상하는 감정 역시 실현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무언가를 미루기로 하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작업 시간은 부족해지고 동료들은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업을 미룬 결과 발생할 감정을 예상할 때 우리는 대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미뤘기 때문에 발생할 스트레스, 미루는 패턴이 반복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 기회를 놓친 실망감의 강도를 과소평가한다. 뛰어난 예측가라고 해도 한계는 있다. 하물며 미루는 사람은 예측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선택의 결과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과 느끼는 감정에 더 중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미래의 필요가 아니라 당장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시간 개념. 우리 뇌가 소질이 없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 시간을 가늠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끝내는 데 드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차로 공항까지 23분 소요된다는 지도 앱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하는 이유는 차에 여행 가방을 싣는데 5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차를 주차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 12분을, 보안 검색대를 찾아가는 3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결국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게이트에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시간을 과하게 어림잡기도 한다. 공항을 도착하는데 3시간 정도면 충분할 테고 2시간가량은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을 과소평가하든 과대평가하든 두 경향 모두 미루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 소요 시간을 적게 잡으면 지금 미루더라도 나중에 끝낼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손님이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늘 요리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잡으면 일을 끝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미룬 뒤 마법처럼 시간이 넘치는 미래의 어떤 날을 기다리게 된다. 침대 시트 바꾸는 일을 자꾸만 미루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겨우 5분 걸릴 일을 20분이나 예상하고 당장 실행할 시간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을 과하게 예측하면 우리는 압박감을 느낀다. 일이 힘들 것 같으니 피하고 싶고 그래서 미룬다. 감정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미루고 또 미루게 만든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과업에 필요한 시간을 과대평가하면 미루기의 수렁, 즉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피곤하지 않을 때, 영감이 넘쳐 흐를 때, 꼭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급한 상황일 때, 그리고 과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갖추어 있는 때가 바로 일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별로 할 마음도 없고 더 재미있는 일도 있고 적어도 오늘은 그 일을 마칠 시간이 충분치 않다. 하지만 설령 지금 상황이 여의치않다고 해도 시작은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으므로 당장 처음부터 끝까지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는 끝낼 수 있다. 완벽한 타이밍은 유니콘과 같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유튜브에 올라온 유산소 운동 영상을 보며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완벽한 타이밍은 찾아오지 않는다. 에너지가 넘치거나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는 실제로 운동할 마음이 드는 때는 오지 않는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정하자. 세상은 우리 삶에 할 일 하나 없는 여유란 절대 주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만이 실행을 옮기는 능력을 둔화시키는 건 아니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령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한들 아마 며칠 하다 곧 그만두겠지 라던가 이력서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없어 와 같은 식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회사에 이력서를 내지 못한 채로 상황은 종료된다. 실패에 대한 우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보장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다며 핑계를 대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구해봐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지 누가 알아?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 해야겠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이 외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피곤해서 숙취가 심해서 불안해서 생리기간이 다가와서 지금은 못하겠어.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사고에 갇혀 내가 하는 방식이 더 나아. 남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어. 일을 미루기도 한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나 열렬히 환호하는 바로 그것.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미루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식이다. 이런 지겨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놓치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 이러한 사고 과정 중 어떤 것이든 결국 핑계가 되어 미루기를 정당화하고 또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루기가 늘 특정한 사고 과정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 뇌가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 때문에 과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루는 사람은 어제 끝내지 못한 과업을 좀처럼 잘 떠올리지 못한다. 즉, 미완성된 일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별개의 일이 있는 등 또 다른 과업의 방해로 하던 일을 마치지 못하는 때도 있다. 그리고 앞선 소피아의 사례처럼 과업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는 주어진 일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미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루기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유전자, 뇌의 작동 방식, 생각과 감정의 유형, 우리가 내리는 결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발생한다. 일을 미루면 벌어지는 일들. 기말과제 점수가 깎이거나 신용카드 연체금을 내는 등 단기적인 영향만 있으리라는 생각과 달리 미루기는 사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장기적인 상흔을 남긴다. 미루는 사람은 신체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며 자존감이 낮고 급여도 낮으며 고용기간이 짧고 더 큰 실업 위기에 처하며 전반적으로 불행해한다. 일을 미루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진다. 애슐리를 만난 건 그녀가 법대에서 첫 학기를 마친 뒤였다. 애슐리는 과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무척 우울해하며 자신에게는 변호사가 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 발작까지 겪고 있었다. 애슐리의 사례처럼 미루는 사람의 94%는 미루기가 자신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다. 또한 미루기가 유발한 감정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한 방식의 대처법을 더 적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자책, 자기 비판, 불안,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간혹 시험 공부를 나중에 하면 당장 스트레스가 줄겠지 라며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서 미루기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시험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말이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수록 미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겪으며 두통과 소화불량, 감기, 독감, 불면증 등 건강 문제도 더 많이 겪는다. 동일한 양의 스트레스가 단순히 미래로 전가된 게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미루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얻게 된다. 미루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가 미루기를 부르는 게 아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신체의 여러 심리적 과정을 활성화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처리 능력에 악영향을 준다. 그 결과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스트레스 반응은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유지, 충분한 수면 등 건강 유지 활동을 하려는 우리의 의욕을 꺾는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만성적인 미루기가 해치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다. 우리의 지갑도 포함된다. 미국 세무 컨설팅 기업인 H&R 블록이 실시한 2002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는 4월이 돼서야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가산세나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등 세금 신고를 늦게 한 탓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인당 평균 $400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2년에는 4억 7,3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과잉 납부되었다. 동일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은 노후 자금 마련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댄스 플로어에서 마카레나 춤을 추거나 멕시코에 있는 개인 소유의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으리라는 것이다. 은퇴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미루기는 그 외에도 소소한 방식으로 다양한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다. 청구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하거나 환불 기간을 놓친 탓에 잘못 주문한 스웨터를 어쩔 수 없이 입게 되거나 늦장을 부려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 등의 경우처럼 말이다. 결과물의 질이 떨어진다. 미루기는 우리의 금전 상태에도 해를 끼치지만 결과물의 질도 해친다. 우리 클리닉의 피상담자 중 한 명인 메이스는 회사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팀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글로 정리해 상사에게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음을 깨달은 메이스는 허겁지겁 글을 썼다. 서두른 나머지 중요한 불만사항 몇 가지를 미처 적지 못했고 시간이 부족해 팀원들의 검토도 받지 못한 채 제출했다. 문서에는 오탈자까지 있었다. 메이슨의 편지를 확인한 상사는 결국 팀의 불만사항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메이슨의 사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다. 미루는 사람이 낸 결과물은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과제나 시험 성적, 평점이 낮거나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이들의 미루기는 다시 결과물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인간관계를 망친다. 굉장히 성공한 축에 들었던 한 피상담자가 우리 클리닉에 방문한 이유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을 미룬 탓에 결혼 생활이 파탄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었다. 42살의 마이클은 올해의 아버지 후보에 올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가정을 꾸린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마이클은 몇 년 동안 사업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리 급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를 정리하며 발생한 사소한 실수가 쌓여 결국 사업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가정의 안녕과 안정, 가족관계가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했다.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집세를 낼 수 없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갈 수도 없고 5살 딸아이의 댄스 학원비도 낼 수 없었다. 마이클의 사례는 다른 피상담자에게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를 얻지 못해 결국 주변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내 클리닉에 오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은 척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루기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을 끝내기 위해 밤을 새우는 건 나다. 옷을 개는 일을 미룬다 한들 누가 상관하겠는가. 힘든 건 다름 아닌 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루기는 우리의 문제이다. 마이클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미뤘고 아내는 그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서 배신감과 기만을 느꼈고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사업을 온전히 맡길 수 없었고 그가 필요한 때에도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으며 혹시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했다. 마이클이 오랜 시간 동안 재정 처리를 미룬 결과 아내는 예민해졌고 불안해했으며 가슴 속에는 늘 화가 치밀었다. 당신이 부모나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미루기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동료의 이메일이나 전화에 때맞춰 응답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대신 뒤로 제쳐놓거나 친구들과 계획 세우는 일을 미적거린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게 된다. 즉, 나의 미루기가 우리의 골칫거리, 우리의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기분은 좋다.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미루면 일단 기분은 좋다. 빨래를 개고 예산을 짜고 이력서를 마저 작성하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보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며 저녁을 보내는 편이 훨씬 더 즐겁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이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중요한 일을 미룬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서 대가는 임박해서 일을 끝내느라 조급해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의기소침해지는 것, 미완성된 과업이 잔뜩 쌓여있는 모습을 보며 패배감을 느끼는 것, 나의 미루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친 영향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반복되는 악순환과 거듭된 자신을 향한 실망에 부르는 죄책감은 우리가 미룬 대신 선택한 활동이 선사하는 즐거움의 정도를 희석한다. 미루기는 감정의 문제다. 우리는 보통 미루기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시간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루기는 사실 행동도 행동이지만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야 할 일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는 압박감, 지루함, 무력감, 부담감 등 꽤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를 피하거나 막을 방법을 찾으려 한다. 물론 미룬다는 것은 하려 했던 일이 무엇이든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나 동시에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업을 미뤄 불편한 감정을 피함으로써 얻는 안정감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한 감정이 떠오르면 다시 미루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계속 미루도록 스스로 길들여가는 셈이다. 미루기의 악순환에 갇히는 이유. 미루게 되는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미루기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여 우리를 악순환에 갇히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 우리는 지금 할 기운이 없어, 나중에 해야지 등 몇몇 뻔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 절망감, 무력감, 불안함 등의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여기에 반응하여 짜증나, 못 견디겠다, 이런 느낌 정말 싫다 등의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아주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열심히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더 재미있거나 적어도 덜 부담스럽고 덜 힘든 일을 대신하기로 선택한다. 이 결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언정 잠시 전에 느꼈던 불쾌한 감정은 해소된다. 즉각적인 안도감은 미루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 대비 보상받는 느낌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미루려는 충동도 커진다. 시간이 지나 일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루는 동안 쌓인 모든 문제, 끝내지 못한 일이나 낙담한 가족 구성원 등은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다시금 무시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미루기의 순환을 더 공고히 만든다. 사실 미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경험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건 아니다. 물론 교훈을 얻는다. 단지 이들이 깨달은 건 미루면 불편하는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만 미루지 않으면 이 감정을 더 오래 느껴야 한다는 사실일 뿐이다. 인간의 두뇌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미루기는 멈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회피란 무엇인가? 미루는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업이나 결정의 회피에 있다. 과업은 혹은 결정을 내리는 일은 단조롭고 어렵고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막연하고 막막하기 때문이다. 즉, 불편하는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실 미루기는 과업 자체를 회피한다기보다는 불편하는 감정을 회피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두 차례에 걸쳐 찾아온다. 실제로 과업을 수행할 때, 그리고 과업을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반려견을 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바로 마음이 편해지고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이 편할 거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회피는 아주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가정한다. 때문에 이러한 대상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하는 대상은 불확실성이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안감을 줄인다. 회피는 우울증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후회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황 발작을 자주 겪던 미아는 앞으로 일어날 발작이 두려웠다. 공황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던 그녀는 운동, 고객회의 참석, 고속도로 주행 등 발작을 일으킬 계기가 될 만한 모든 종류의 활동을 피했다. 미아는 건강을 잃었고 사업 확장 기회를 놓쳤고 도로를 우회하느라 시간도 허비했다. 이 전략은 발작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일 자체를 피한 셈이 되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려면 고속도로 주행과 같이 미아가 피했던 활동들을 해야 했다. 발작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어야 했다. 우유부단도 또 다른 형태의 회피다. 우유부단은 독특한 형태의 회피로 이 경우 회피의 대상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물론 전략적으로 신중을 기해 결정을 연기하는 때도 있다. 그 사이에 정보를 얻어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끌어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려는 영업사원에게 더 좋은 할인 혜택을 얻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얻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결정 지연 행동일 뿐이다. 우유부단에는 회피 경향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결정을 미루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결정의 여파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겪을 수 있는 후회나 두려움도 피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퀄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이퀄 변하는 건 없다 이퀄 후회도 없다.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그로 인해 낭비된 시간과 기회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우리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뿐이야 라며 변명하지만 사실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결정이다.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결정을 미루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같다. 우리의 목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업을 시도할지 말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건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는 법. 회피하는 버릇을 극복하려면 결국 감정을 제어하는 수밖에 없다. 미루기를 멈추고 싶다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는 법, 앞으로도 있을 불편한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법, 그리고 결정을 후회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마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란다.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때때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즉 무행동도 결국 그 자체로서 다른 형태의 실패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를, 적어도 교훈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다. 앞으로 소개할 전략들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감정을 제어하여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 가끔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난의 날들을 지레짐작하여 과업을 피하는 때도 있다. 다이어트 시작 자체를 미루는 많은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 다이어트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날이 올까봐,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공연히 걱정부터 하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자신의 대응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방식으로 기율을 덜어보자. 기술부터 자금, 인적 네트워크, 선례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원은 심리적 자본이다. 심리적 자본이란 자신이 목표에 도달하리라는 희망, 고난과 역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성과 자신감을 말한다. 당신이 새로운 과업을 시도하려 할 때 예상되는 난관에 걱정부터 앞선다면 자신이 지닌 자원들을 떠올려 보자. 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인지하고 있고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목표를 이룰 만큼 자신을 믿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과업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고 회피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과업을 더 잘게 쪼개자. 7장에서 우리는 과업을 쪼개 개별 요소로 나누는 법을 배웠다. 하나의 거대한 과업을 마주하면 겁이 나지만 작은 규모의 과업 여러 개는 비교적 감당하기 쉬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처리하기 용이할 정도의 규모로 과업을 나눈 뒤에도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과업의 규모가 아직 큰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자. 집 청소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진다면 각 방 청소로 나눠야 한다. 주방 청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더 작은 단위로 나누자.
설거지하기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가? 그러면 포크 한 개 닫기로 줄이자. 할 마음이 들 때까지 쪼개면 된다. 사소할 정도로 작은 단위까지 줄인다며 스스로 다그치지는 말자.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그 지점에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단지 포크 하나를 씻었을 뿐이지만 조금 전과 비교했을 때 깨끗해진 포크가 하나 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힘든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함으로써 다음 과업을 위한 자신감도 쌓을 수 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줄이자. 길에서 마주친 지인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하는 설명을 자기대화라고 한다. 자기대화의 유형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상황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 자기대화가 긍정적이라면 의욕을 얻겠지만 부정적이라면 의욕이 꺾일 것이다. 가령 나에게 화가 나서 손을 흔들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감을 잃고 앞으로 길에서 친구를 마주쳐도 아는 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멀어서 못 봤나 봐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시 인사를 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동안 피해왔던 힘든 일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보자. 못하겠어. 이 일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 할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사기가 저하되고 불안하고 화가 나 결국 일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전이 되겠지만 나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확신, 결심,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고무적인 생각은 고무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가 어려운 과업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적어놓고 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며 유익한 생각으로 대체하기에도 용이하다. 기적 질문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파생된 기적 질문은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나 그동안 결정을 피해왔던 사안이 마법처럼 해결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잠들어 있었으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른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을까? 가령 어떤 학교의 법학과로 진학할지 결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고 하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학교 상징이 붙어있는 파자마를 입고 있으며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학교에서 받은 웰컴 키트가 놓여있고 대학가 근처에 자취할 집을 얻어놓은 상태이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교와 지역은 어디인가? 기적 질문은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상하도록 도와준다. 상상을 통해 얻은 정보는 실제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상상했던 여러 삶 중 하나가 자신의 목표나 가치와 부합하다고 느끼면 그 결정이 최선일 가능성이 높다.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행위가 우리 자신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간혹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면 다른 기회를 잃지는 않을까? 데이트 상대를 정하면 더 나은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닐까 걱정한다. 물론 하나를 고르면 다른 기회를 놓치는 때도 있다. 하지만 그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기회는 제한된다. 각각의 결정이 미칠 영향을 예상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경우 마주할 결과를 떠올려보자. 결정을 미루며 일주일, 한 달, 1년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자문해보는 것도 좋다. 기다린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아니면 진작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과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의 영향을 각각 떠올려보자. 과업을 미룬 자신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를 회피한 데 고마움을 느낄까? 아니면 더 빨리 착수하여 이를 진척시켜야 했을까? 이 질문을 운동에 적용해보면 바로 와닿을 것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시작해야 할까? 피해야 할까? 1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몸 상태라면 어떨까? 내 결정에 만족하자.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거나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신이 예언자가 아니며 내가 지니고 있는 정보는 미래에 얻게 될 정보보다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선의 선택이다. 돌이켜보니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고심하여 내린 결정임을 스스로 인정해주며 자기 자비를 연습하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고르고 선택한 이유를 기록해 놓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당시의 사고 과정을 참고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이 최선이라 판단한 이유를 떠올릴 수도 있다. 스스로를 토닥일 필요도 있다. 많은 경우 과업을 수행하며 드는 감정이 싫어서 과업을 회피한다. 치료 예약을 잡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일,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괴로움을 유발한다면 이 정서적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을 해보자. 물론 괴롭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심리적 고통은 사라지겠지만 애당초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자신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거나 자신을 쓰다듬어 주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아니면 가만히 미소를 지어보자.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해도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향초를 켜거나 핫초코나 허브차 등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료를 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자.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전략은 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분한 음악은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기타를 꺼내게 되면 미루는 습관이나 회피 경향은 계속된다. 마음의 긴장을 늦추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방법도 괴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느리고 깊게 호흡하는 법을 연습하자. 불안정한 정서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해준다.
잊지 말자. 두려움은 감정에 불과하다. 감정은 우리 앞을 막아설 수 없다.